안녕하세요. 이야기 만드는 예아입니다. 제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산 속에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뱀의 피부색은 청록색이었고 날카로운 이빨에서 레몬색 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뱀은 땅에 붙어 기어다니기는 했지만 청결한 것을 좋아했고 산속의 옹달샘과 개울, 계곡들을 쭉 꿰고 있었다. 일일이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었다. 물줄기와 닮은 뱀은 산속의 물을 감지하고 예상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뱀이 어린 실뱀이었을 때 자신의 감각대로 투명한 물을 찾아내자,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자 뱀은 자신의 감각을 능력으로 받아들였다. 능력은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존재가 되었다. 뱀은 종종 눈을 감고 산의 혈관 같은 물줄기를 느끼며 흐르듯 기어다니는 스스로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흐르는 붉은 피와 아름다운 레몬색 독과 흐르는 물길 같은 기다랗고 유연한 청록색 몸뚱이를 감각했다. 뱀이 사는 산은 꽤 컸다. 그래서 품고 있는 생명체들도 많았다. 뱀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많았고 뱀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적지 않았다. 뱀은 자신이 먹히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다. 독이 있는 자신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면 경외감을 표하겠다고 다짐했다. 뱀은 자신의 레몬색 독이 자신을 먹는 동물 속에서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너무 궁금했다. 뱀은 자신이 청록색 피부를 갖게 된 것은 청개구리를 좋아하는 자신의 식성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적당한 보호색을 위해 갈색 개구리도 잡아먹었다. 낙엽 속에 숨어있는 갈색 개구리를 찾아내 집어삼킬 때의 희열은 몸 군데군데의 갈색 얼룩으로 치환되리라고 여겼다. 사실 뱀에게는 먹이의 색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레몬색 독이 너무 중요했고 그 신비로운 레몬색으로부터 먹이들의 색에 대한 인식이 뻗어나간 것뿐이었다. 어떤 날 청개구리를 통째로 삼킨 채 그것이 자신의 뱃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몸으로 녹아 들어가는 동안 뱀은 생각했다. 도대체 청개구리의 어떤 부분이 나의 레몬색 독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뱀은 충분히 청개구리를 날카로운 앞니로 해체해 보거나 청개구리의 시체를 관찰해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었다. 먹이를 통째로 흡수하는 뱀과 그 뱀이 느끼는 번거로운 마음은 자신의 레몬색 독이 청개구리를 그대로 삼켜야만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외면도 함께 생성했다. 뱀은 심지어 먹을 때마다 의식처럼 하는 생각도 독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뱀에게 레몬색 독은 중요하고 또 중요했으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다. 어느 날 바위 틈에서 기어나오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고 빨리 회복해서
나쁠 것도 없다. 뱀은 먹이를 끊고 낙엽 사이의 깨끗한 개울물에서 쉬면서 상처가 치료되길 기다렸다. 상처가 아물고 몇 달이 지나면 탈피를 할 것이고 제법 멋있는 흉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처는 약함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상처가 낫기 전에 무엇에게든 먹히거나 상처가 심해져 뱀의 몸뚱이가 모두 썩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상처의 의미를 직시했다. 그 생각이 문제였을까? 그 오만함이 문제였을까? 거대한 짐승인 듯한 어떤 것이 낙엽을 거칠게 밟으면서 뱀 쪽으로 다가왔다. 엄청난 발자국 소리가 진동과 함께 저벅저벅 들려왔다. 의아하게도 나뭇가지가 뱀의 뒷덜미를 눌렀고 뱀은 어떻든 그 시점이 왔구나 싶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무엇인가에 잡혔고 몸이 부웅 떴다. 새에게 잡힌 걸까? 새의 발소리가 그렇게 거대했던가? 나뭇가지 같은 것이 불이었던가? 정신이 혼미해진 와중에 이동한다는 것을 느꼈다. 날아서 둥지로 가는 건가? 뱀은 다른 뱀들과 공유했던 정보들을 떠올렸다. 둥지로 갈 때까지 살아있다면 이놈의 새끼들에게 독리로 독을 주입하거나 이 새도 물 수 있다면 이빨을 박아 넣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니 좀 차분해졌다. 뱀의 차분함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이 상황이 또 변했다. 거대한 나뭇잎 같은 것이 뱀의 독리가 있는 머리를 덮었다. 입속인가 뱃속인가 다시 정신이 없어졌고 그 와중에 뱀은 마구잡이로 자신의 독리를 어떤 생명체의 내장일지도 모를 그것에 박아 넣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고통이나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의문이라는 커다란 공동이 생기고 그 안으로 공포가 밀려들어와 뱀의 능력과 신념과 존재를 위협해 댔다. 생전 처음 느끼는 거대한 공포에 뱀의 온몸이 굳었고 레몬색 독마저 하얗게 변해버릴 것 같았다. 한 번 더 상황이 달라졌다. 덮개가 걷히고 빛이 쏟아지더니 나무 덩굴 같은 것에 넣어졌다. 어딘가에 놓였다. 더 이상 무언가에 먹힐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뱀은 절망했고 슬퍼졌다. 쾅 하는 굉음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엄청난 진동이 느껴지면서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몸이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유연한 덩굴 같은 것이 뱀을 휘감고 있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았다. 그리고 계속되는 진동과 소음이 괴로움을 양산해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소음과 진동이 멈추고 잠깐 빛이 쏟아지더니 다시 덮개로 덮여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청 밝은 곳으로 옮겨졌다. 그 빛은 차갑고 새하였다. 약간 푸른 빛을 띠는 것 같기도 했다. 뱀은 자신의 레몬색 독이 정말 공포로 인해 하얗게 바래버려서 따뜻했던 햇빛이 저렇게 바뀐 것인가 싶었다. 정신없는 와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구 몸부림을 쳐댔는데 작은 구멍으로 머리가 넣어지더니 구덩이 같은 곳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다. 뱀은 구덩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다. 벽을 타고 기어오른다면 들어온 곳으로 나갈 수 있다.
벽을 타려 하자 정말 이상한 상황과 느낌을 감지했다. 자꾸 미끄러졌다. 이 구루 벽은 규칙적으로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는 듯 했지만 말할 수 없이 빤빤하고 매끄러웠다. 그리고 계속 밝았다. 거기다 물과 같이 투명했는데 단단하고 형태가 갖춰져 있어서 얼음인가 싶었지만 전혀 차갑지 않았다. 제일 기이하고 무서웠던 점은 이곳이 내부이고 그리고 저곳이 외부라면 생명체로 보이는 것들이 이곳과 저곳으로 분리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뱀은 자신이 미쳤나 싶었지만 어떻든 자신은 이 보이지 않지만 감지되는 막에 갇혔고 탈출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 폐쇄된 구멍 안으로 싸한 액체가 쪼르르 쪼르르 흘러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뱀의 상처에 이 액체가 닿자 쓰라림에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은 너무나 강력하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다. 그래서 이상하고 매끈한 벽을 의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몸뚱이와 머리를 들어 올렸다. 물이 흘러내려오는 입구는 막혀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물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입구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죽음이 아무리 예상치 못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뱀은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싸한 액체에 잠겨 익사하리라고는 정말 꿈에서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독한 액체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먹히는 것일까? 나를 왜 이렇게 죽이는 것일까? 물줄기에 대한 나의 자만을 비웃고 싶은 것일까? 나를 강력하게 공격해 나도 나의 독리를 사용하여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굴복한 후 내가 강한 것에게 먹히는 것을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아닌가? 아닌가? 이미 겪은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나는 나를 이렇게 죽이는 생명체에게 경외심을 가질 수 없다.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뱀은 분노하면서 한없이 밝은 그곳이 어떤 생물체의 뱃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액체는 그 생명체의 소화액이나 뭐 그런 비슷한 것인가 보다 했다. 자신도 청개구리를 통째로 삼켜 소화시키지 않았던가. 자신의 독이 청개구리의 저주나 원망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가정을 세워봤다.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가정을. 그리고 외부가 보이는 내장을 지닌 이 생명체가 절대로 자신의 독을 가질 수 없게 하리라 다짐했다. 아주 강력한 도끼가 묻은 질문을 건넸다. 나의 아름답고 치명적인 레몬색 독을 네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뱀은 이 살기 어린 질문이 이 생명체에게 흡수되어 어떠한 것으로도 화하지 못하고 분명 치명상만을 입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뱀은 자신의 죽음에 서서히 다가가며 끊임없이 독을 토해내고 단 하나의 질문만을 쏟아냈다. 물은 뱀의 턱끝까지 차올랐다. 뱀은 죽음의 목전에서 번뜩이는 자신의 칼날 같은 이빨에서 흘러나오는 레몬색 독 자체인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기괴한 죽음을 만들어낸 이 생명체는 이 비틀린 섭리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들을 견딜 수 있을까?
물론 뱀도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물에 잠겨 죽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한 뱀의 충격과 슬픔과 굴욕감은 어떤 상상조차 못한 삶을 마주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뱀은 그것도 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과 궁극적으로 이 죽음을 수용하면 무엇인가가 자신을 통과하여 이 생명체에게 돌아가리라는 사실 말이다. 질문과 함께 등장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상기하자 문득 뱀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못되게 살았던가 의문이 들었다. 별로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레몬색 독에 대해 너무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음과의 상호작용된 상황인 것인가 싶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그냥 자신의 아름다운 레몬색 독을 사랑하며 죽자고 마음먹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죽음도 있다는 것을 다른 뱀들에게 알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물에 대해서, 이 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또 문득 죽음과 생명이 조화를 부려 이 액체의 위험함에 대해 알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생명체에게 경외를 표했다. 독리가 박히지 않는 매끄러운 내장을 갖고 있다면 가히 뱀의 천적이라 할 수 있었다. 청록색 뱀은 모든 것을 수용했다. 뱀의 몸은 모두 잠겼고 뱀은 바르작거렸다. 그렇게 뱀이 죽었다. 몇 개월 후 매끈한 내장의 좁은 아가리가 도로로록 열렸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뱀이 담겨있는, 뱀이 듣도 보도 못했던 뱀과 뱀의 독과 뱀의 상처가 뒤섞인 액체가 진짜 생명체들의 뱃속으로 사라져갔다. 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이 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 만드는 예아 드림